페라리 프로 성계입니다. 페라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들면 어떤 장르를 만들지 간에 특별함이 남다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잘 만들 거라고 기대를 못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를 디자인에 반영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이 범퍼 끝부분도 그렇고 헤드램프 위아래쪽에서도 뒤쪽으로의 공기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에 없던 독특한 디자인과 컨셉은 역시 페라리다운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 같은 것들이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뒤에서도 볼 수 있게 이 정도의 붉은색으로 하나 위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풋램프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LED가 작지만 실내를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 뒤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LED 등이 작은데요,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헤드램프는 LED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특히 직진성이 좋은 편입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날씨가 조금 덥기 때문에 팬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방향지시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 본다면 글쎄요, 저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은 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FF가 살짝 연상되기도 하고요. 본닛 상단에서 이 측면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공기의 흐름을 고려를 해뒀고요. 카본으로 되어 있는 휠 아치 부분 위아래쪽에서도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앞뒤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2인치, 뒤쪽은 23인치입니다. 타이어는 앞쪽은 255, 35, 22고요. 뒤쪽은 315, 30, 23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풀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 페라리 엠블럼 선명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정을 했는데 이 고정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유려하게 흐르는 라인이 근육질 바디라인과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자연스럽다,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뒤쪽으로 떨어지면서도 완만하게 쭉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 차가 일반적인 차량 장르가 아닌 스포츠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에 립 스포일러가 살짝 덧대어 있는데요.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유리 부분에도 이렇게 여기 국을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뒤쪽에 별도의 스포일러가 없더라도 물이 맺히거나 지저분해지는 것들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라만 차체는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풀 카본으로 되어 있는 디퓨저, 그리고 휠 아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차가 범상치 않은 차량이면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별도로 없습니다. 캡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위쪽에 주유구 이 커버에 캡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쪽에서는 조금 날렵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뒤쪽에서는 듬직하면서 이 근육질 바디라인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깍두기 타이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립을 잃지 않고 최고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차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는 이 차의 고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죠.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아래쪽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게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470리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페라리에서 만든 차량 치고는 뒤에 공간이 제법 괜찮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주유구를 수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걸 뽑아서 안에 와이어를 당기면 수동으로 주유구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 전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양쪽에 LED로 조명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바닥 공간도 제법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 잘 하시면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고정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패드 같은 것들은 두툼하게 처리 잘 돼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까지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스크린을 제거 가능하고요. 물론 이 부분도 스크린 제거가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손잡이 같은 것들 배려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페라리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엠블럼 선명하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락 원락막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하고 가죽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도어는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키락 언락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앞좌석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소프트 크로징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굉장히 두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렌니스 타입이라서 좀 섹시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들이 배가가 됩니다. 물론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코치도어라고 하죠. 뒤쪽 도어도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전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도어 오픈 각도가 꽤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공간이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여느 차량들하고 확실히 다르죠. 도어는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앞좌석부터 살펴보면은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은데 되게 편하고요. 로마도 그랬고 296도 그랬고 최근 페라리 차량들의 시트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앉았을 때 몸을 아주 잘 잡아주고요. 소소한 부분입니다만은 일체형 헤드레스트 치고는 제 체형에 일체형이 잘 안 맞는데 이 차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페라리 엠블럼 선명하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안장 부분 앞쪽까지도 이렇게 덧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를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측면에 가죽과 알칸타라로 모두 다 감싸져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벽면에 전통적인 형태의 금속으로 벽면을 마감을 해주고 페달류도 전부 다 금속 재질인데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르간 타입이 각도가 굉장히 서 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아래쪽에 틸팅 앤 텔레스코픽처럼 보이지만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이쪽이 조명 컨트롤인데 시동을 켜서 기능을 사용할 때만 불이 밝혀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주차 지원해주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풀 카본이죠. 이 부분 전부 다 풀 카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디커 스티어링 휠은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여느 디컷하고는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카본이 위아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RPM 게이지 같은 것들도 달릴 때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에어백 부분도 가죽으로 깔끔하게 잘 감싸져 있고요. 도어 디자인도 카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까지 가능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전동으로 딸깍딸깍 해서 문을 여닫을 수가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맵포켓 안쪽에는 이렇게 수동 레버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소프트 크로징 보면 부드럽게 당겨주죠. 시동은 터치 타입인데요. 브레이크 밟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딱 눌러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우람한 느낌이 드는데 터보 엔진하고는 또 다른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HUD는 크기가 조금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폰트 구성이나 해상도 같은 것들은 괜찮았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풀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측에서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살짝 아쉽기는 했고요. 셋업 같은 것들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페라리가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에 관련된 세팅이 여러 가지가 조정 가능하죠.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또렷하게 들리고요. 특히 고음에서 찰랑찰랑하고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저음도 제법 단단하죠. 방향지시 등은 지금 이 부분 버튼을 누르면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지금은 보이는데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조금 밝게 해서 어떤 기능을 쓸 건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이 다 꺼집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네티노 스위치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쇼크옵셔버 모양이 있거든요. 누르면 감쇄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프트, 미디엄, 하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걸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에 맞게 댐핑 컨트롤이 연동이 됩니다. 컴포트에서는 소프트가 기본이고요, 스포츠에서는 하드가 기본 세팅이 되죠. 와이퍼 워셔 같은 경우도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는 고정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풀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전달해 주고요. 메인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같은 형태의 듀오 콕핏 디스플레이라고 페라리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마치 운전석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심플한데요, 이렇게 눌러서 안쪽에 메뉴를 두고 모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같은 것들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트의 열선하고 통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려서, 지금 열선이고요, 반대로 돌리면 통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를 사용해서 네 시트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시트는 여기에서 통풍, 열선, 마사지 모두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능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럼버 서포트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컨트롤러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한데,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것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왕 카본 할 거면 이런 데 카본이니까 여기도 카본으로 다 덧대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네요. 비상등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수동기어 보면은 이 게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속으로 마무리를 해놔서 런치 컨트롤,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후진 같은 것들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하면 이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클러스 안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별도로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편했고요. 유리를 이쪽에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올 오토 타입인데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칠드런 락도 양쪽에 갖춰져 있고요. 암레스트 기능이 충실하면서도 안쪽에 공간도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챙겨뒀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오픈이라고 써있죠.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좁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꽤 공간 확보가 잘 돼 있고요. 프로 상계 레터링도 조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석의 이 모니터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보이거든요. 예, 지금 바깥쪽이 조금 밝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에 뭐 다양한 컨트롤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정대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썬바이저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 가죽이네요. 안쪽에 거울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울 커버랑 LED 조명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일렉트로 크로믹 글라스라고 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밝게 풀어놨고요, 어둡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유리 자체가 열 흡수, 열 차단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눈부시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그냥 밝게 해줘도요, 그런 느낌은 안 들었고, 무엇보다도 열 차단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내등은 LED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 차가 그렇게 시야가 좋은 뒷유리 구성은 아닌데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크기에 비해서 시야 확보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의 광각 처리 같은 것들이 센스 좋죠. 뒷좌석입니다. 전동으로 도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면 쭉 열립니다. 도어 두툼하고 안쪽에 패널 구성은 압축하고 같습니다. 힌지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3인용이 아니고 2인용으로 가운데 파티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공간, 턱은 약간 높지만 발공간 여유 좋고요. 앞좌석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시트는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허리 부분도 기본 세팅 자체가 되게 단단하게 잘 지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이 헤드룸 공간이 경우에 따라서 각도를 너무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가거나 하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하차는 그렇게 많이 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B필러 쪽에 에어벤트 갖춰져 있고, 가운데도 에어벤트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락 언락은 아래쪽에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런데 암레스트도 앞쪽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앞쪽이랑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해 놨는데요, 공조장치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시트에 관련된 통풍이나 열선 각각 조절 3단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일렉트릭 크로믹 글라스, 이름이 제가 입에 잘 붙지 않는데, 일렉트릭 크로믹 글라스 같은 경우 조절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컵홀더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뒀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공간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페라리의 기존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좋습니다. 듀얼 콕핏 디스플레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페라리의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감성 같은 것들은 감출 수가 없네요. 에서 주행을 할 때 승차감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적습니다. 페라리 차량들을 타보면 생각보다 스포츠카인데도 승차감이 괜찮거든요. 프로 3계는 더욱더 그렇고요. 일상에서 데일리로 운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차량 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이 전장이나 휠베이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차폭이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폭이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페라리 차량 치고는 측면이나 전면에 이 윈드실드에서 보여지는 가시거리 같은 것들 확보가, 안전시야가 잘 확보가 돼 있는 편인데도 폭은 조금 부담이 오긴 하네요. 이런 차량에서 연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공인 복합 기준으로 5.1km입니다. 도심에서는 4.5, 고속도로에서는 5.1 정도 되고 있는데요. 실제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3km 후반에서 4km 초반 정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4km 중반대 연비도 간헐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모드로 놓고 그냥 주행을 했을 때에는 3km 후반에서 4km 초반 정도의 실연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둑한 토크감이 인상적인데요. 차량은 725마력의 토크가 73.0kg/ms 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주행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나름의 12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걸 유지를 해주고요. 페라리도 그렇고, 보통 이 고성능 차들이 도심 주행할 때 승차감이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도 고성능의 차량을 빠르게 제동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제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크 재질이라든가 패드 구성 같은 것들이 일반 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조작할 때 페달링이 압이 좀 많이 걸린다든가, 그렇게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는데, 프로 3계에서는 그런 느낌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타이트한 정도, 브레이크가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 뿐이고, 물론 브레이크의 반응은 여느 차량들에서 느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초비현실적인 담력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도심 주행, 일상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전달드려 봅니다. 부분의 기능들이 이 터치 타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사용할 때 지금처럼 살짝 터치를 해서 불을 밝힌 다음에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마네티노 스위치는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 요 스위치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도 굉장히 극명한데요. 스포츠, 컴포트, 웻, 아이스, ECS 오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운전 실력에서는 스포츠도 사실 좀 무서웠고요. 아이스나 웻, 컴포트 요 세 가지 정도에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ECS 오프까지 해서 정말 퓨어한 스포츠카의 느낌을 보려고 할 때는 서킷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공도에서는 웬만한 운전 스킬을 장착하신 분이 아니라면 드라이브 모드는 편차가 너무 크고
정말 퓨어하게 차량의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너에서 속도를 높여보면은 이 차가 정말 페라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5단까지는 4륜구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풀타임 4륜구동으로 구동이 되다가 5단을 넘어서는 순간 후륜구동으로 바뀝니다. 후륜구동으로 바뀌어서 스티어는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는데 이 잡아주는 컨트롤 같은 것들이 역시 이 슈퍼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온 새로운 장르의 차량인 만큼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균형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마치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프로 드라이버, 프로 레이서가 된 것처럼 그런 아주 멋진 언더스티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물론 공도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서킷 같은 데서 좀 여유 있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4륜구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4륜구동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무게 배분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거의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잘 셋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행을 할 때 차량의 반응에서 충분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지니고 있는 차량을 도심에서만 마트 장보기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죄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코너링에서 악셀에 힘을 줬을 때의 반응도 뭐 밀리거나 차가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제가 5단이 넘어가게 되면 언더스티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봤을 때, 아니면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프로 드라이버 분이 차량을 달릴 때 얘기지, 일반 오너가 이 차를 달린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포티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라리에서 만든 차량이지만, 페라리 차량이지만 이렇게 이 터널 같은 데 주행을 해보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22인치, 23인치 광폭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량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의 터널 아닌데요. 물론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도 대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링 같은 것들이 좀 치밀하게 느껴졌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게 특이한 게 엔진 회전 질감, 엔진의 이 기분 좋은 회전음이라든가 배기음 같은 것들은 절제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좀 살아 숨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쁜 소음 진동 같은 것들은 잘 잡아주면서 운전자의 아드레날린을 확 터뜨릴 수 있는, 증폭시킬 수 있는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배기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운전자한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런 데서 일반적인 차량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노멀하게 주행을 했을 때는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킥다운을 해보면 특히 6000에서 7000, 7500rpm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이 느낌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100에서 1150rpm, 굉장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약간의 보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차의 고속주행 연비는 6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km대 초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평상시 제 스타일로 운전을 해보면 6km대 후반에서 7km 중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7km는 계속 넘었던 것 같아요. 뭐 운전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은요. 정말 시원한 가속감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터보 엔진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흡기 엔진인데도 RPM은 조금 높게 올라갑니다. 터보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쭉쭉 올라가면서 힘이 빠지거나 토크가 부족하거나 약간 허탕치는 이런 느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치 이 트윈 터보 엔진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토크감이 상당합니다. 고마운 기능이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차에서 이런 기능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그리고 감속이나 가속을 했을 때 스무스한 느낌이 안정감 있고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에 비해서 차폭이나 휠베이스도 긴 편이고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하죠. 엔진 앞 차축이 엔진 위치가 차축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게 배분이 49대 51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무게 배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여봤을 때의 버티는 자세, 버티는 이 느낌 같은 것들이 사뭇 다릅니다. 뒤에는 W10,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스테빌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V 모터를 활용해서 압을 조정하고 그걸로 압도 조정하면서 차고까지 조절할 수 있게끔, 저는 처음에 에어 서스펜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 전자 제어되는 서스펜션인데도 모터를 잘 활용해서 스테빌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틀림이라든가 이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퓨어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역시 이 페라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들면 어떤 장르가 나와도, 전에 있던 장르든 어떤 차량이 나와도 정말 다르구나, 일반적인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구나 하는 점을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시트 포지션이 낮지도 높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에 굉장히 좋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한 게 아니고 전통적인 A필러에 고정을 했는데 끝에 되게 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차량들은 뭔가 시야가 좀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통풍 시트가 기능 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통풍 시트의 조절을 가장 강하게 했을 때에는 약간 이 팬 소리가 좀 도드라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도 여느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들하고 달리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없던 장르를, 프로 3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장르를 만들어낸 페라리가 제대로 시장을 파악해서 공략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코너링은 제가 화면이기 때문에, 공도기 때문에 신나게 달리는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답답한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너링과 가속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정말 페라리 대단한 브랜드인 걸 확실합니다. 물론 그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 돈을 치러야지만 느껴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요, 또 구간에서도 생각보다 차량 전체적인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길이 좁은 곳에서는 차폭은 생각보다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또 적응이 조금 됐다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아니면 구도심을 진입하거나 이렇게 국도 구간에서 좁은 길을 통과할 때는 신경이 좀 쓰이긴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가장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이 방향 지시등 버튼 타입이거든요. 이게 시승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저는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화면에는 적응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제가 운행할 때는 이 방향 지시등이 가장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2인치, 23인치 독특한 형태의 휠 타이어 구성은 롤하고 피칭도 되게 잘 잡아주는데요. 이 과속방 시터 넘어보면 이런 데서 부담감이 없어요. 코너링이 비현실적으로 돌아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셰시의 구성이라든가 프론트 미드십의 특성들, 그리고 워낙에 페라리가 조향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후륜 조향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조금 더 찰지게 이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좀 더 화끈하게 돌아나가지고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은 소프트, 미디엄, 하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마다의 댐핑 느낌이 확 차이가 납니다. 특히 소프트하고 미디엄하고는 약간 미적지근하게 구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딱 느낌이 오거든요. 평상시에 저는 거의 컴포트 모드의 소프트로 대부분 시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스포츠 모드에서 하드로 세팅을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 슈퍼 스포츠카 느낌 그대로를 표현을 해줍니다. 한개 시승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시승보다 재미있었고요. 페라리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 데일리로 손색 없는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신기한 소감을 전달 드리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페라리 프로 상계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